자, 제가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언어천재 조승연의 이야기 인문학입니다. 이 조승연이라는 분은 정말로 언어 천재인 것 같아요. 영어, 이탈리아어, 불어, 독어, 라틴어까지 굉장히 많은 언어를 습득한 언어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한국인인데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영어도 습득하기 힘들 텐데 고등학교 때 라틴어 말하기 대회, 이야기 대회 이런데 또 글쓰기 대회 이런데 나가서 미국 사람들을 제치고 그 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언어적인 능력이 탁월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그 언어 능력이 탁월할까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그 언어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하나하나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휴머니즘 또는 인간의 희노애락 그리고 인간의 어떤 역사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이 그 경험했던 스토리 이런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었다고 합니다. 특히 라틴어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것 같아요. 그 어휘가 영어의 어휘들이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근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 영어 보캐블러리 공부하실 때 보면 그냥 마구잡이로 공부하시는 것보다 그 어근 하나하나를 잘 이해하면 우리나라 한자처럼 그 뜻을 잘 이렇게 풀어가면서 한자를 보면서 이해를 하면 많은 그 어휘들을 늘릴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은 미술사의 최고 학교인 파리 에콜드 루브르에서 수학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뉴욕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모든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 인문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들 중에 그 뜻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고전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책을 이분도 굉장히 많이 읽으셨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예를 들면 이제 글래머러스하다라고 하는 것은 볼륨이 있다는 것이죠. 가슴도 크고 그 다음에 또 허리는 쏙 들어가고 이런 그 여인을 이제 글래머러스하다라고 하는데 글래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머 영어로 그 문법이라는 뜻이죠. 그래머. 그 그래머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머를 많이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대요. 원래 문법을 마스터한 사람.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그것이 글래머러스하다는 것이 그렇게 섹시한 여성을 뜻하기보다는 고급스러운 여성을 뜻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래머에 통달한 여자를 글래머러스한 것으로 됐는데 지금은 완전히 전혀 다른 뜻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레이디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로프라고 하는 이제 ROAF라고 하는 것에 DI가 붙어서 레이디가 됐는데 옛날 중세 시대에는 그 농노들이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두면 그것을 영주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 그 영주는 그것을 다 가지고 이제 자기 창고에 두죠. 그리고 그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배급을 하는데 그 빵을 만든 사람이 바로 영주의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주의 부인을 레이디라고 했는데 그 레이디라고 하는 것이 로프라고 하는 빵에다가 DI 여자가 붙어서 빵 굽는 여자가 레이디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그 어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 중세 때 영주의 부인은 고상하게 앉아서 차나 마시고 자수를 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화덕에 빵을 구우면서 하루 종일 그 빵 연기에 살았던 아주 불쌍한 여인들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허즈번드라고 하는 우리 남편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 허즈번은 하우스 플러스 밴드,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하우스에다가 밴드,
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묶인 남자 해서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자유로운 그 생활을 못하고 방랑도 못하고 집에 묶이죠. 그래서 허즈번드라고 했을 때 하우스 밴드라고 하는 집에 묶인 남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애처로운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웨딩 밴드라고 하는 것도 그 웨딩 플러스 밴드는 그 결혼에 묶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지를 꼈냐 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혼에 묶여 있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의 어원을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즐거운 그 영어 공부도 되고 또 인문학 공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 인문학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단어에 숨겨진 뜻들을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명한 커피숍인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스타벅스라고 하는 곳은 영국의 이제 개울가에 그 갈대라고 하는 그 개울가에 갈대가 있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집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울가의 갈대라는 뜻으로 스타벅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타백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간 이 스타벅스 이 사람들이 고래잡이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배를 타고 고래를 잡으러 다니면서 꽤 많은 이제 돈을 벌고 이랬는데 그것이 이제 어원이 되는데 이렇게 배를 타고 고래를 잡으러 이렇게 다니게 되면 그 예전에 이제 오이디푸스 이런 시대에 과거에 이제 그 고전 뭐 그리스 이런 고전 이런 데 보면 배를 타고 가다가 사이렌이라고 하는 그 여자 물귀신이 그 이상한 소리 울음소리 같은 것들을 내면서 남자들을 꼬셔서 매혹시켜서 결국은 다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는 그 이상한 그 뭐 매혹적인 소리 이런 것들을 사이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면 이 고래잡이 하러 다녔던 스타벅스 그 집안에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사이렌이라고 하는 그런 물귀신 작전을 펼치는 그 인어 공주같이 생긴 인어같이 생긴 그러한 어떤 사람들에게 매혹당해서 배가 난파돼서 다 죽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그 연상시키는 그 인어 모양의 것이 그 스타벅스 커피숍 로고화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타벅스의 어원은 영국에 살고 있던 그 개울가에 갈대 옆 집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결국은 그 스타벅스라는 이름으로 된 이제 커피숍까지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이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게 되면 꽤 다른 사람한테 유식하게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어의 어원도 익히면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즐거운 독서 해보시기 바랍니다.